안녕하세요. 안녕라운지의 김인실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셨던 만지는 수학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만지는 수학은 일단은 도형과 공간, 규칙과 분류, 수와 연산 이렇게 수학의 6대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보여드릴 구성은 도형과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쉬우면서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형과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입체적인 거를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그런 입체형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도형과 공간. 자, 맨 처음에 여기 별처럼 되어 있는 예쁜 거는 패턴 고리로 해가지고 패턴 도형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직접 꺼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으로 그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도형을 주어지면서 그림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만지고 노는 친구들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만지게 되면서 도형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육각형도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도형으로 육각형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직접 이렇게 교구로 놀이를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 큐브. 자, 바벨 큐브는 시소 같죠? 그래서 아이들이 질량에 대해서 배워요. 자, 시소자 어떤 게 더 무거운 게 내려가고 가벼운 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질량을 바벨 큐브를 통해서 배울 거고, 어머님들 큐브 놀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다 떨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모양을 맞추면서 직접 큐브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놀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그림자 놀이예요. 자, 그림자 놀이 정면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림자를 찾았었을 때는 어때요? 네, 정면으로 보여지는 그림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잘 찾아내요. 왜? 똑같은 그림을 찾으면 되니까. 하지만 측면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림자의 모양을 측면으로 찾아보자 했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둥근 게 어떻게 일자가 되지? 네모난 것도 일자가 되지? 왜 다 일자가 될까? 라는 거를 직접 체험해 보지 않는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그냥 지면으로만 되어 있는 아이들은 외우기는 하지만 그거의 원리를 파악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만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만지고 노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건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 정면으로는 찾아낼 수 있지만 아이들이 겹쳐지는 부분의 측면으로 그림자를 찾아내기라는 거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수학인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의 원리를 깨우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도형과 공간에서 놀 수 있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그리고 작은 것과 큰 거를 놓으면서 이것 또한 질량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지면서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놀이를 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가 규칙과 분류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니틀타워라 그래서 아이들이랑 주사위로 재밌게 놀이를 하면서 자, 색깔 별로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색깔뿐만 아니라 서식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순간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면서 패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 메모리얼 게임을 할 수 있는, 자 보시면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 있고 작은 상자 안에 숫자 칩이 있어요. 숫자 칩은 안에 돌려보시면 숫자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요거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초등학교 1학년 후반에서부터 초등학교 8, 9월 요 정도쯤에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굳이 어렸을 때부터 숫자 1, 2, 3, 4 어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메모리얼 기억력까지 높여가면서까지 놀이를 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 나사 들어가 있고 패턴 골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맨 작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작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일 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에 대해서 놀이를 해주는 거고요. 실은 패턴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나 보면은. 근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교구로 놀이를 해보면 패턴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저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놀이 형식으로 패턴 고리와 패턴 나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것, 그 다음에 어떻게 규칙을 잡아가는지 이런 놀이들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규칙과 분류를 어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수학이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네,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 구분하는 규칙과 분류는요, 엄마 얼굴과 아빠의 얼굴이래요. 왜냐하면 아빠의 얼굴 다르고 엄마의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은 규칙과 분류를 해 나가고, 엄마 얼굴과 비슷한 형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경계를 덜 하지만 엄마 아빠와 다른 형태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경계를 많이 한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첫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만 아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수학이라는 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되게 놀랬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양말 정리하기에서부터, 그리고 옷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이미 어머님들과 아이들은 다 규칙과 분류를 정해가고 있으세요. 그래서 놀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교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수학이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수학 연산 부분이세요. 요즘에는 연산을 특히 많이 가르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수학 연산 이 부분인데, 아이들이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이것과 이것은 매치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수학 연산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부분들은 요런 피싱 게임. 자, 내가 잡은 물고기는 몇일까? 짠! 보이시나요? 근데 숫자가 아니라 점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를 알게 되는 데는 꼭 숫자, 아라비아 숫자뿐만 아니라 점으로 되어 있는 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숫자만 익히는 거랑 점으로 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같이 익혔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두뇌 자극이 잘 되거든요. 그럼 주황색 물고기를 잡아볼게요. 엄마는 몇 번 잡았을까? 엄마는 9를 갖고 있는 물고기를 잡았네. 그럼 누가 더 크지? 이렇게 해서 수의 크고 작은 것까지도 우리 아이들하고 놀이로 해줄 수 있는데, 아이들하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면서 얘는 갖고 있는 숫자가 몇일까? 라고 해서 큰 수와 작은 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잘 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타워링 게임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와 빼기 놀이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저연령의 친구들이 더하기 빼기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요 타워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3 더하기 4를 하면 7이 나온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하고 덧셈식과 뺄셈식의 놀이를 그냥 교구로 놀이를 재밌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칸막이를 이렇게 가리시면 아이가 상대방의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게 돼요. 수학 놀이를 하는데 아이는 이미 전략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런 거 자체도 우리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놀이로 재밌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집에서 이런 교구 정도는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머긴스 게임이랑 그 다음에 빙고 게임이에요. 요 빙고 게임은 숫자 칩을 3까지만 놓을 수 있어서 여기 1부터 시작을 해서 20까지 놓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나, 아니면 혹시 지금 게임 요거는 자녀분들하고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여기를 도착하는 사람이 이긴다, 혹은 여기에 놓는 사람이 진다. 요런 게임을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기가 하나를 놔야 될지 최대 3개를 놔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두뇌 회전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빙고 게임이고요. 자, 요거는 주사위를 통해서, 머긴스 게임은 주사위를 통해서 굴려서 내가 숫자를 몇 가지 가야 되는지 20까지 갔다가 다시 빼지는 거. 그래서 수와 연산을 같이 놀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꽂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눈과 손의 협응이 되면서 아이들이 직접 꽂을 때 또 어떻게 돼요? 소근육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과 손의 협응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꽂기 놀이를 통해서 눈과 손의 협응을 높여주시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와 연산의 영역의 수쌓기 블럭이에요. 자, 수쌓기 나무는 보시는 것처럼 수의 조합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1부터 30까지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0과 1이 만나서 1이 되고 1과 1이 만나서 11이 되고 2와 1이 돼서 21이 된다라고 하는 수의 조합에 대해서 그냥 놀이처럼 재밌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아이들한테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10을 외우려면 1부터 보통 10까지 말을 하거든요. 근데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조합 어떻게 해주는지 따라서 해주면 아이들이 암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건 요거는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맞추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숫자에 보면 내면 다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50, 그리고 1부터 50까지, 50부터 100까지 수의 조합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6대 영역의 교구에 대해서 일단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워크북을 잠깐 조금 보여드릴게요. 워크북은 부모님들하고도 재미있게 놀이를 하시라고, 그리고 엄마인 나도 쉽게 알 수 있으라고 이렇게 놀이 가이드북이 각 영역별로 3개씩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안에를 보시면 이미 프로그램 안내와 그리고 어떤 놀이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이렇게 놀이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실은 교구를 구매할 때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꼭 선생님을 붙여야 하지 않나? 선생님을 붙여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충분히 우리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직접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저희가 이거는 플레이팩토를 만드셨던 한원조 서장님이 플레이팩토 이후에 만들었던 게 만지는 수학인데, 플레이팩토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 어린이집 생활을 6개월을 관찰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이것저것 다 골라다가 놀이를 만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 자체도 아이들이 스스로 빼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다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워크북 자체가 있는 거는 엄마도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네, 자신감 뿜뿜 생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워크북을 제작을 해놨는데, 놀이를 실제로 해보시면 무진장이 쉽게 돼 있고요. 아이들도 알죠.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오셨을 때만 하는 교구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없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교구인지도 안다고 해요. 그래서 비싼 교구들, 선생님이 오시는 비싼 교구들은 아이들도 저건 선생님이 올 때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인 나도 실은 없어지면 수업이 안 되잖아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묻혀넣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만지는 수학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워크북을 제가 열어볼게요. 자, 워크북을 쭉 열어보시면 맨 처음에는 읽으며 생각하기라고 하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짧게 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이지만 그냥 짜맞추기식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보시면 데카르트, 그리고 탈레스라고 하는 수학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네이피어라고 하는 수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수학자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파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솝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것으로 스토리텔링이 각각 교재들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메이크 마이 스토리에 나오는 데카르트 이야기도 여기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수를 찾기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실컷 즐겼다면, 이렇게 교구로 놀이를 실컷 즐겼다면, 이제는 교재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는 아주 조금 쉬우면서도 아이들한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학, 수화, 연산, 그리고 도형과 공간, 규칙과 분류 각각 9개씩 구성이 돼서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수학 교재만큼은 어머님들이 쉽게 집에서 나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걸로 나와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어머님들도 좋고, 이번 달에는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그 혜택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수업을 할 거예요. 어머님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수업을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고 활용을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믿고 어머님들이 이번에 교구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